나얌님, 농취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취증은 우리 액션 바다님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농취증은. 농취증은 일단은 이제 그 관할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러면 농업을 이제 네. 이렇게 할 거라고 그쵸. 계획서를 내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심사를 하고 농취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쵸. 케바케라서 어떤 데서는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네. 투자나 그런 게 많이 없는 데는 잘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투기 우려가 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 깐깐해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미리 신청해서 나오면은 입찰 들어가고 예, 안 나오면은 안 하시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요런 데는 30km 반경 내에 위치해 있는 곳에 전입이 돼 있어야지 좀 해주는 편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곳들은 그래도 해주는 편인데 또 담당 직원에 따라서 좀 까다로운 직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고 네. 읍면동사무소 그렇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긍정메리님 안녕하세요. 바다고다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꿀모님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법인 투자 시 현황상 단독주택인데 자 법인 투자할 때 단독주택인데 공부상에는 사무소이면 세금과 대출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나요? 사무소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뭐든지 현황 자료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세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공부상에 법적인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걸로 모든 걸 적용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 공부상 자료를 우위로 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주택이냐 아니냐 이런 걸 판가름할 때 사무소인데 누군가 전입을 해 있다면 전입한 기록만으로도 이곳은 주택으로 간주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진 않고 고를 땐 그렇고 요럴 땐 요렇다. 그러나 지금 세금 문제를 얘기하신 거죠. 이런 거는 공부상 자료 기준으로 합니다. 성공미소님 3월 2일부터 법인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가능한데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취등록세가 6%인가요? 생각이 안 나네. 약간 물론 예전엔 이제 취득세가 12%에서 뭐 낮아지긴 했지만 6% 맞습니다. 6% 네. 낮아지긴 했지만 저거 뭐죠? 그 뭐야? 종부세가 있어요. 종부세도 낮아지긴 했지만 2.7%. 그죠? 2.7%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염두하고 하셔야 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그게 대출 나온다고 무조건 하실 게 아니고 그쵸. 예, 그 앞뒤를 잘 재봐야 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1억 이하를 하시면은 어차피 뭐 일단은 1%대 가닐 거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기간도 잘 보시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법인을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어저께 또 이제 얘기해야 되나 이거 예 정치 얘기는 좀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야당에서 거대 야당이죠 현재는 그렇죠.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취등록세와 관련해서 이 중과 부분에 대한 거를 통과를 안 시켜줬습니다. 예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아직은 지금 우리가 현행 지금 바뀌려고 하는 내용 말고 그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어떻게 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은 어제 좀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취등록세 관련해서 개인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왜 그렇게 완화해 주냐?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 이거를 완화 안 하면 안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인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좀 지켜보면서 좋은 내용이 결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훅 넘어갔네요. 지희정님 상가주택 1층에 주차장 용도인데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상가주택 1층에 주차장 용도인데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건축물 아닌가요? 그쵸? 예. 이제 이게 위반 건축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내가 낙찰받고 없애버리면 되죠. 철거하는 거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세우는 게 좀 많이 들지. 그냥 밀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금방 끝나니까. 그냥 포크레인 하나 와가지고 막 부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데. 사무실 그렇게 주차장에 사무실 해놨으면 내가 보기에는 샌드위치 판넬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해체해가지고 그렇지. 뜯어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큰 비용 안 드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위반이 걸리지 않았다. 만약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으면 건축물 대장에 빨간 딱지 붙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은 굳이 굳이 할 필요 없죠. 네? 네, 돈 들여서. 네, 뭐 걸리면 하시고 그렇지. 굳이 네. 사무실 용도로 돈이 나온다든가 월세가 그렇죠. 된다면 네. 굳이 그걸 없앨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희정님. 제이스키님, 액션 판단입니다. 아, 예, 노래를 이렇게 또 마크를 해주시고. 강희로님 안녕하세요. 별진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노래 한 곡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아, 이게 굿모닝 스케치북이어가지고. 별진님 안녕하세요. 금시조님 안녕하세요. 부자님, 스터디반 임장기가 임장 가기 위해서 부산에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와, 네, 부산 저희- 어디 가시나요? 아니, 부산에 지금 계신데 아, 그래요? 저희 스터디반 스터디반. 지금 운영하는 거 예. 저 임장 가려고 올라오고 있대요. 아, 올라오고 계시다고요? 네, 부산에서 가고 있대. 일로 오고 있다. 오고 네. 계시다고. 나또 부산에 다른 데 가고 있어. 잘못 봤네. 그죠?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시죠, 진짜. 예, 부산에서 네. 매일 이렇게 오시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예. 아, 회원님 진짜 지방에서 그때 방송반으로 수업 들으셨나요? 네. 아, 맞다. 예. 그런데 이제 뭐지 상담할 때는 올라왔었죠. 여러 그쵸, 번. 그쵸. 예, 예. 상담하러 여러 번 올라왔었죠. 맞아요. 드림25님 오랜만에 뵙는 액션 판단님 반갑습니다. 이젠 너무 자연스러우신 걸요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자연스러워지셨다. 자연스러웠어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훈련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쵸. 네. 저도 유튜브 네. 말하기 그런데 하긴 아니, 하거든요. 그래요? 3개나 올라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목이 뭔데요? 안 돼, 안 돼, 안 돼. 부러워서 안 돼. 네? 지금은 네. 이제 하다가 스톱이 돼가지고 작년에 한 3개 올리고 아예 안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네. 또 지금 하려고. 네. 예, 여기서는 이제 말을 못 하니까 제 소신을 말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채널, 말씀해 얘기해 주세요. 이성기모님 채널이니까. 아니 괜찮아요. 제목이 뭔데요? 그냥 액션 판다님입니다. 액션 판다에 네. 액션 판다 치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액션 판다 치면 나온대요, 여러분. 유튜브에 액션 판다 쳐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다음에 아니 의리로다가 우리 한번 구독 한번. 그러면은 이제 미안해서라도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미안해서라도 올리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가도 네. 임장 가가지고 찍은 거는 있는데 네. 지금 정리해서 지금 안 올렸어요. 그래요. 한번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엘님 굿모닝, 골드봉님 안녕하세요. 고용경님, 네, 최창일님 반갑습니다. 액션판다님, 저도 상담받고 싶어요. 네, 두대님 매매 사업자로 낙찰 받고 임대를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매매 사업자로 받는 게 임대 주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매매 사업자. 아니 이분은 무슨 생각하시는 거냐면 네. 매매 사업자니까 매매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매매 사업자 네. 할 때 매매 사업자랑 거기 밑에 임대 사업자랑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내 카테고리 막 다 넣으면 돼요. 카테고리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대출 명분 때문에 이제 매매 사업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예, 특별히 그런 거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이제 네. 매매 사업자라는 그 네.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보면 대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은행도 우리 편이에요. 네, 해주려고 해요. 해주려고 해요. 그 대신 서류만 자기들 원하는 서류만 제출해주면, 그렇지. 네, 만들어주면. 그들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맞춰서 옛날에는 회원님 처음 그때 경매할 때도 네. 우리 막 개인으로 안 받고 매매 사업자 내서 대출 받고 그랬잖아요. 법인으로 받았죠. 저는. 네, 법인으로도 받고. 네, 네, 왜냐면은 개인으로 받으면 신탁 대출이 안 나왔어요. 네, 네. 개인은 신탁을 해서 신탁을 안 해줬어요. 근데 매매 사업자가 있으면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법인이 아니어도 일반 매매 사업자를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그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예,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개인도 신탁을 해주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자꾸 저기 쪼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더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그 신탁회사하고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은행에서도 어떻게 도출을 해줘야 자기도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리치월드님 안녕하세요. 하남길님, 소현지님, 원창표님, 명광님, 명광님 처음 듣네요. 찾아뵐게요. 눈치챙기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몽땅크레용님, 신재희님, 근생 건물이 주택으로 변경되어 사용되어진 빌라 낙찰 문의입니다. 이런 경우 경락대출이 안 나오나요? 잠깐만요. 근생 건물이 주택으로 변경되어 사용되어진 빌라를 낙찰 받았대요.
대출이 나오고. 근데 그건가 보다. 2층인가 2층 빌라인가 보다. 사무소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이런 경락 대출이 안 나오나요? 낚시할 시 대출 말고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 이게 대출이 나오는 데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옛날 같지 않고 문정권 때 이게 저거 뭐죠?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시정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시정하려면은 주차장을 한 대 마련해야지 이게 이게 바꿔서 이제 용도가 바뀔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받지 말아야 돼요. 생각지도 말아요 그냥. 골치 아픈 거 하지 예. 마세요. 너무. 예. 그게 자, 편합니다. 그쵸. 예, 부자부자부자님 낙동강 휴게소인데 너무 춥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예. 낙동강 휴게소 어인일이신가요? 낙동강 휴게소. 예. 낙동 휴게소. 낙동강 강바람. 강바람을 맞으러 가셨군요. 그래요. 방배동 부자님 안녕하세요. 원차표님 보증금 이상 빌라 임차인이 집에 안 살고 있으면 보증금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예, 물어서 이사 가신 곳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가끔 이제 친한 집들이 있어. 맞은편 집하고 이제 호영호제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알아내면 그 물건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에요. 알겠죠?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호야님 안녕하세요. 복덩이님, 밥밥디라라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단독주택 매입 시에 기준이 되는 산정가가 KB시세가 측정이 되지 않아 공시지가 혹은 감정가로 되어 있던데 감정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쎄요. 그때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KB시세라고 KB시세가 측정이 되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아 공시지가 혹은 감정가로 되어 있던데 감정가로 기준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예, 감정가 기준으로 당연히 우리 입장에는 공시지가라는 거는 너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거는 뭐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긍정메리님 부동산 매매 사업자 내고 단타 거래하는 거 지금 시기 괜찮을까요? 뭐 나쁘지 않죠. 예, 사실 부동산의 가장 좋은 투자는 잊어버리고 놔두는 거예요. 네. 잊어버리고 놔두는 게 가장 좋지만 각자의 또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죠? 투자금 마련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있는 거니까 단타를 해도 뭐 돈이 일단 남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죠. 저도 몇 번 뭐 거래를 몇 번 해봤지만 팔고도 후회한 적도 있지만 진짜로 이게 단타 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뭐 한 몇 년 묵혀두고 나중에 파시는 게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타 하지 마세요. 그렇죠. 방배동 부장님 액션 판단님 또 뵙습니다 하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회원님도 옛날에 초창기에는 단타 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단타 하려고 저도 아파트 4개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단타 치다가 얼마 진짜 거짓말 말고 몇 천만 원 못 먹고 나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법인 거의 뭐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팔았죠. 근데 이제 팔고 나니까 1년 뒤에 뭐 한 1억씩 1억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갖고 솔직히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전세를 내고 한 바퀴 돌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종부세를 내고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진짜 그때 다들 우리 이제 법인으로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그때 그랬죠 사실은. 자, 최창일님 메시지가 취소됐네요. 소다님 안녕하세요. 비니비님 안녕하세요. 판도라님 김은숙님 안녕하세요. 매매 사업자 내고 싶은데 그럼 대출 잘 나오나요? 나옵니다. 바뀌었잖아요. 3월 2일부터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긍정투이님 안녕하세요. 노엘님 3주택 이상이면 사업자 내는 게 나을까요? 3주택 그렇죠. 근데 이게 자 봐봐요. 3주택 이상이면 사업자 내서 또 주택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 다른 걸. 근데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사실 다 주택 하고 싶어 하죠. 제일 만만하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나도 강요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저도 그랬어요 사실. 초보 때
아니 모르겠는데 불안한데 정말 환가가 되는 게 맞아? 그런 생각 다 들거든요. 팔기도 힘들 네. 것 같고 맞아, 뭐 맞아. 본인이 이제 익숙한 걸 자꾸 하고 싶어지죠. 원래 네, 인간이 네, 원래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면 경험을 한번 해보면 네. 그게 더 낫다는 걸 생각이 들죠. 그래요. 네. 근데 예. 이제 그게 경험하기가 음. 용기를 내기가 쉽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굳이 하시겠다면 이제 사업자 내는 게 좋죠. 왜냐면 매매 사업자로 매입해서 대출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주택수로 안 친대요. 주택세 포함이 안 되니까. 네,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주택이시면은 이제 매매 사업자 내 가지고 매매 사업자로 그 대출 일으켜 가지고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희 언니, 네 안녕하세요, 언니, 네 양완모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최창희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2주택 담보 대출이 20% 정도 있는데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매매 사업자 내 가지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예, 매매 사업자 그냥 법인 말고 개인 매매 사업자 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희정님 위반 건축물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거였더라? 아까 그 사무소인가 보다. 사무소. 아. 1층에. 그 사무소 그거 말이구나.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져가면 되죠. 그죠? 네. 자, 골드봉님. 골드봉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골드봉. 네, 골드봉. 자, 투자선도 지구 창고가 경매로 나왔는데 무슨 말이죠? 투자 선도 지구인가 봐. 예. 자, 투자를 선도하는 지구라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 이곳은 투자하세요라는 지구인가? 그죠? 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창고가 경매로 나왔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보상이 다 돼서 2주만 남았는데 왜 하냐고.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1번 유찰에 한 번 유찰에 17명이나 입찰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어떤 포인트를 못 잡았을까요? 아, 조사를 잘못한 거죠. 예, 조사를 잘못한 거죠. 예, 그 중개사님이 입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거 보상 다 끝나고 그거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신 거죠. 입찰 잘 들어서. 가셨으면 아마 네. 그 중개사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치.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원님이 옛날에 그 되게 이제 조사를 하러 갔어요. 예, 조사를 갔는데 봉천동 물건이었어요. 지금도 보유하고 계셔요.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5군데 부동산을 갔는데 회원님이 오시더니 멘토님 이거 별론 것 같아요. 이거 입찰 안 들어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나 우리 동네가 내가 되게 잘하는데 거기를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상해서 전화해봤죠. 아니야 내가 알아본 시세 조사가 맞아요. 회원님 도대체 어떻게 조사하셨길래 이 시세가 이상하게 조사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솔직하게 그냥 경매 때문에 조사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회원님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렇게 다 이상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5군데가 다 이상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시세를. 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알고 봤더니 이제 입찰 갔어요. 다시 조사했어요. 컨셉 그렇게 안 하고 제대로 이제 네, 구한다고. 네, 그래서 제가 갔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갔더니 어머 우리 회원님이 낙찰 받았거든요. 네. 2등이 누군지 알아요? 아줌마. 부동산 중개사님이 2등했어. 그 중개사님이 이렇게 명함 주면서 이거 여기 이거 나한테 팔 생각 없냐고. 뻔뻔하게. 그래서 이거 누가 뻔뻔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실제 있었던 일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이 놀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그 합정동에 있을 때 저희 사무실. 바로 오신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분이 이거 그때 그 나한테 이상하게 가르쳐준 중개사님인데 2등 했는데 나한테 팔 생각 없냐 그랬다. 그래가지고 내가 통화해봤죠. 전화 통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아니 그럼 얼마 더 주실 건데 2천만 원 더 주겠대요. 시세는 한 5천만 원 정도 더 되는데 2천 더 주겠다. 2천 더 주겠다. 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러니까 2억 1천에 사겠다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이 우리 회원님이 1억 8,800인가 받았는데 2억 1천에 사겠대요. 예. 근데 그분은 시세를 뭐라고 알려줬었냐면 그거 1억 6천 7천밖에 안 된다고. 진짜 여러분 골드봉님 그러니까 자 시세 조사는요 객관적으로 의심하면서 합리적인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과연 누가 나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분들도 그분 입장에서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본 경매 식구들이 그렇게 이상한 조사를 통해서 잘못 낙찰 받을까봐
그죠? 차라리 떨어지면 괜찮은데 갑자기 잘 돼버리면 높게 얘기한 내용을 듣고 높게 받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시세조사를 그러니까 시세조사가 생명이야 진짜 이게.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권리 분석 공부도 물론 기본적인 거 하지만 권리 분석은 솔직히 네. 어떻게 할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 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처음에는 너무 다 생소해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예. 해보니까 어때요, 그죠? 권리 분석은 진짜 아무리 진짜 시세 조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솔직히 돈 이게 얼마 남을지 그렇죠. 뭐 이게 계획이 서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세 조사가 기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대충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대충 하게 돼요. 맞아. 근데 맞아. 이제 맨 처음에는 네. 진짜 열심히 딱 그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맞아요. 그 회원님도 또 더 모르는 거는 우리한테 전화해서 바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그렇게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그 엉뚱한데 막 노력하고 그러면 자기 안 혼자 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예, 열심히 해보시고 안 되시면 또 여기 있으시잖아요. 예, 여기에 물어보면 또 이게 네이버 선생님도 있고 얼마나 많아. 그렇죠. 요즘에 새로운 선생님 등장한 거 알아요? 챗 GPT 선생님이라고. 아, 그거 아세요? 해보셨어요? 그거? 해봤어요. 와, 대단해, 진짜. 너무 웃기더라. 근데 걔가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완벽하게 딱 처리를 하는데 창의적인 건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직은. 지능형 AI잖아요. 예. 이게 공짜로 쓰는 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예. 그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치. 앞으로 한 2년 뒤면은 끝장난답니다. 그렇죠. 예. 아, 지금 예. 유튜브 그냥 만들어요. 걔가. 그래요? 스크립터 있잖아요. 스크립터 예, 그러니까 예. 대본. 내가 이런 내용으로 예. 대본 좀 써줘. 예. 분량은 몇 분이야. 이거 쫙. 그런 건 그러고 그거를 가지고 AI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넣으면 자동으로 AI 말하고 이 아바타 세워가지고 입을 그대로 하고. 어머. 그러고 스크립트 넣고 그 뭐고 썸네일 넣어가지고 바로 그냥 1시간 만에 끝납니다. 대박. 예. 대박이다. 그게 동영상이 아니 딱 내가 나오고요. 놀란 거는 그 전문가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좀 책을 읽는 사람이 1년에 평균적으로 안 읽는 사람 빼고 네. 7.5권을 읽는데요. 1년에. 챗 GPT는 몇 권 읽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읽겠죠. 몇만 권, 뭐 몇십만 권 읽겠지 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억 권인 게? 100만 권. 100만 권. 걔가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온갖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딱 해안을 주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해.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와. 챗 GPT AI를 네. 이제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또 그렇지. 부의 차이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빨리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뉴스 봤어요? 나 진짜 황당한 뉴스 봤어. 이게 어떤 대학교에서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내는 뭐 이거는 빵점 처리하고 막 이렇게 한대. 근데 이게 굉장히 그거는 뭐예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죠 사실은. 아니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말라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더 큰 거를 창의적으로 낸 사람한테 점수를 주는 이런 식으로 가야 그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더 이게 더 이렇게 현명하게 잘하겠어요. 그때가 보면 챗 GPT 그런 게 있으면 대학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 되면 예. 영어 공부는 챗 GPT로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학원 안 다니고 IELTS 그런 거나 시험 공부 안 하겠다고 그걸로 다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갑자기 부동산 어쨌든, 얘기를 하는데 예. 챗GPT로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당황하셨어요. 어쨌든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 물어볼. 챗GPT 선생님한테도 걸리면서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죠. 나중 되면 그렇게 진짜로 그 뭐 이거 물건인데 이거 해줘 이러면 괜찮아요. 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세 조사를 잘해야 된다. 금액이 제일 예. 중요하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렇다. 그렇죠. 그죠? 네. 어디로 갔죠? 이거. 네. 정은수님.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기회라고 하셨는데 금리가 쌀 때 대출 끼고 매입한 건데 지금 갈아타면 금리가 높게 대출받게 되는데 그래도 갈아타는 게 맞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50만 원밖에 안 내는데 갈아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게 돼요. 그러면 물론 한 달에 내가 50만 원씩 내는 부담감이 있어요. 자, 이게 10년 동안 그럼 얼마를 더 내는 걸까요? 자, 1년에 50만 원씩이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더 내는 게 나을까요? 안 내는 게 나을까요? 무조건 내는 게 낫지. 왜요? 자, 이 집이 만약에 시장이 좋아져서 다시 회복이 되면 어때요? 10년 동안 6천만 원밖에 안 오를 것 같아요?
몇 억이 아니, 오를 수도 있어요. 몇 억이 올 수 있다니까요. 훨씬 더 오를 수도 있고. 바로 앞을 보지 마시고 그럼요. 전체적으로 보시기 그럼요, 바랍니다. 그럼요. 네. 근데 계산을 했을 때 제가 얘기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이게 가격 상승 여력이 없는 물건이야. 10년 안에 뭐 개발 계획도 없고 뭐 재건축 이슈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도시가 정체될 수 있는 곳이야. 정체될 만한 곳이야. 그런 거는 의미 없죠.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갈아타는 이제 어떤 그 물건의 어떤 입지적인 부분들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걸러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국약 물건인데 지금 싼 걸 이제 갈아타셔야죠. 그렇죠, 나중에 미래 가치도 있고 그런 걸 갈아타셔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갈아탄다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조금 좋은 거 그냥 갈아타시는 게 아니고 네네. 만약에 지방에 있으시면 좀 더 좋은 도시에 있는 걸 갈아타시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월세 사시고 좋은 걸 사세요. 서울에 있는 거 사세요. 경기도에 있는 그쵸. 거.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내가 옛날에는 여기서 이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그러면은 2억이 필요했었어요. 그 정도 갭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3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가 입지가 좋으니까 벌어졌겠죠. 얘네가 2억으로 벌어진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지금은 2억이 아니라 같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높은 게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한 1억 정도면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원래 1억에 대한 그 텀 자체를 가는 순간, 이사 가는 순간 내가 번 거라니까요. 자, 상승장이 오고 이제 보합이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여력을 발휘할 때는 얘는 다시 2억의 갭 차이까지는 금방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디가 그래요? 강남구의 아파트와 그 외곽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비교해 보시면 그 역사를 통해 가격을 찾아보신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토요일은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둥이 언니님께서 멘토님 어제 자세한 대출 강의 최고였어요. 무직자라 너무 궁금한 내용이었거든요. 1주택에 대출 갖고 있는데 디딤돌인데 DSR에 포함 안 된다고 하니 대출 걱정을 조금 덜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많이들 모르고 계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디딤돌 대출 이런 거는 DSR에 이제 포함을 안 시키니까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 예.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니까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예. 예. 그 노래 아세요? 뭐 잘 모르겠는데.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옛날에 그죠? 예. 노래 한 곡 어떻게 준비해볼까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 또 방패, 아이고, 예, 질문들 많이 주셨네요. 제이스케이님 멋진 말이시네요. 제이스케이님 뭐라고 하셨지? AI가 몇백 명의 소송 사건을 처리. 휴가도 안 가지, 퇴근도 없지, 밥도 안 먹지, 잠도 안 자지. 그러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러네. 대박이다. 걔가 쉬겠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AI가 2년 앞으로 챗 GPT가 2년 뒤가 더 네. 엄청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 지금 챗 GPT의 가입자 수가 1억 명이 넘었답니다. 2달 만에. 예. 1억 명이 넘었는데 그게 1억 명이 아니고 2억 명, 3억 명이면 그 3억 명이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 챗 GPT는 그거를 학습하고 계속 이제 맞아. 머신러닝 하는 거예요. 맞아, 러닝을 맞아. 자꾸 하면 네. 엄청날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미래 세대가 챗 GPT라는 걸 음. 뭐 2030년 정도 나올 걸 그랬대요. 근데 2030 년에? 네, 근데 지금 나왔잖아요. 야. 근데 앞으로 2년, 3년, 4년이 이제 뭐 속도가 옛날에 지금 과거보다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대박이다. 우리 네이버에서도 지금 이제 바짝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를 좀 사놔야 되나? 네이버가 이제 그 정도 만들어내겠죠, 만들어내기? 만들어내겠죠. 걔네들도 눈이 있는데 그런 거 하겠죠. 그쵸. 야, 하여간 주식을 주식하세요. 하긴 합니다. 이번에 그 뭐죠? 그 이렇게 저희 같이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산업들, 과거의 지식을 통계로 판결 내리는 이런 모든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직업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자,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네. 이제 뭐 과거 10년보다 앞으로 2, 3년이 더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자 이런 게 제 GPT가 생기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는 괜찮을까요? 네.
월세 이런 건 괜찮지.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장사도 먹어야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자꾸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건물 사야 된다니까요. 빨리 자산을 사놓으세요. 자산을 사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장사는 해야 되고. 그럼요. 예. 여행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어차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산을 사놓으시면 그럼요. 앞으로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저기 뭐야? 에어비앤비도 돌리고 뭐 그러니까요. 리브엔이도 돌리고 네, 막 다 돌리세요. 그런 거는 챗GPT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 그건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챗GPT가 어떻게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못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네. 잘 굴려야 된단 말이야. 걔네들 네. 못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매해야 되겠네. 그죠? 경매해야죠. 네. 그래요. 세상이 더 바뀌기 전에 저희가 다 그렇게 하자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그 액션 판다님하고 재밌게 또 이렇게 방송해봤는데요. 아 여러분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형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네. 뭐 가끔 가다가 놀러 와서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유튜브 네. 하려고 하니까 네. 만약에 열심히 하면은 제대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네네. 좀 가입해 주시고요.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당근나비님께서 지방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나요? 했죠, 제가. 네. 제가 했습니다. 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라이브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거 가능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쪽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복형 이성재 멘토 액션 판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